국제신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신문 정치부장 최정현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단체 교육감을 한꺼번에 뽑는 선거입니다. 국제신문은 오늘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두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과 부산 발전을 위한 구상을 들어보고 서로의 생각을 상호간에 검증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340만 도시 부산을 이끌어갈 수장으로 누가 더 적임자인지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는 변성환, 박형준 두 후보와 함께 정의당 김명진 후보도 함께 출마했습니다.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수와 지지율 덕을 감안해서 변성환, 박형준 두 후보만 초청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제신문은 오늘 토론회 이름을 맞짱 토론으로 붙여봤습니다. 이 토론회 이름에 걸맞게 두 후보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활발하면서도 치열한 토론, 또 질서 있는 토론을 부탁드려 봅니다. 그럼 두 후보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변성환입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지원관이나 대변인 이런 주요 요직을 두루 섭렵을 했고요. 부산에 내려와서는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직생활 중에 특히 부산의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시절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이끌어내서 가덕 신공항 건설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그런 실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형준입니다. 저는 대학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 체류탄에 눈이 부상을 당한 이후로 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 또 기자, 또 90년대에는 시민운동, 또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 또 지방분권운동 집행위원장 등 시민운동, 기자, 교수, 그리고 국회의원, 또 청와대 수석, 국회 사무총장 등 정말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오로지 한 가지 목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느냐, 부산을 어떻게 미래로 나가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 점을 위해서 비전과 일머리를 함께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그 일단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두 후보의 각오와 출사표를 듣고 그 다음에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보충 질문과 답변,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후보의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출사표를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배정된 시간은 1분씩입니다. 1분 중에 5초가 남으면은 이 종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각오와 출사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보궐선거의 시장이 됐을 때 1년 시장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민주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을 4년같이 일했습니다. 지난 1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업 유치 투자 실적이 그 전해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뛴 3조 7천억을 유치 투자를 이끌어냈고요. 제가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장기 표류 과제들의 실마리를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표류 과제들을 여야 협치를 통해서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협치의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의 일단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무엇보다도 혁신의 파동이 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어 나왔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입니다. 예, 언제부턴가 부산은 정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급변하는 이런 세상인데 부산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산의 정체를 가져온 책임은 저는 기성 정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바람으로서 정치 신인 저 변성환이 나와서 이런 변화의 바람을 새로 일으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통해서 부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고자 합니다. 부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부산 시민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일 잘하는 부산시장은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 저 변성환을 선택해 주시면은 새로운 부산을 다시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엔 공통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질문도 역시 각 후보에게 배정된 시간은 1분입니다. 1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공통질문은 그 토론회에 앞서서 사전에 그 양 후보 측에 미리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렸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지난해 4월 그 보궐선거로 당선되어서 부산 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박형준 시장 1년의 부산 시정을 평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1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무슨 성과를 평가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하고 같이 시를 위해서 일했던 우리 부산시 공직자들에 대한 폄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평가는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과연 체감할 수 있는 큰 성과가 저는 과연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부산 시민사회에서 우리 박형준 후보의 시장 1년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평가 결과도 대충 내용을 봤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평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침례병원 이렇게 사들이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셨다고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5초가 남으면 종이 울리는데 조금 너무 경직되게 하진 않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형준 후보님. 무엇보다 제가 시장 시작할 때 이 비관적인 흐름이 많았습니다. 노인과 바닥밖에 없다. 청년들은 다 떠나간다. 그 비관적인 분위기를 낙관적인 분위기로 상당히 바꿔놨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기업 유치 실적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산의 지산학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재가 없이는 부산이 미래가 없습니다. 금융, 산업, 인재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지산학 브랜치 25개를 만들어서 지금 지역 대학을 혁신의 흐름 속에 이 통합을 해냈습니다. 작년에 국비도 제가 야당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8조 이상 역대 최대로 따냈습니다. 그리고 15분 도시, 그야말로 부산의 시민들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15분 도시의 밑그림을 다 그렸고 지금 그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 변 후보께서는 이 정통 고위 관료 출신이시고, 이 박 후보는 학자 출신이시고 또 공직에도 계시고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뭐 서로 일반적으로 진중하고 차분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또 대학 선후배이시기도 한데 고려대학교 선후배이시기도 합니다. 서로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이 박형준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변 후보가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27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나 부산시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공직자로서 소양을 많이 보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의 전문가다라는 데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 공직사회에서도 우리 변성환 시장 후보가 공직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으로는 후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서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서로 의논을 하고 또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변 후보. 네, 우리 박 후보님께서 제 대학교 선배님 맞습니다. 먼저 득담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어쨌든 간에 뭐 오늘 토론 자체가 재미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선후배 간의 관계지만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선거라는 그런 걸 앞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토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박 후보님 잘 아시다시피 뭐 중앙무대에서 중앙방송에서 워낙 이름이 나신 분이고 이런 또 특히나 토론, 대화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시민과의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뭐 유능하게 잘 하시리라고 보고 그런 장점을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 두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슬로건을 내거셨습니다. 이 변성환 후보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또 박형준 후보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내걸었습니다. 이 슬로건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성환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은 굉장히 장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것은 위정자의 잘못, 정치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말만 앞세우고 말한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한 그런 정치가 부산에 이런 침체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나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움의 시작은 바로 인물의 교체입니다. 새로운 인물의 교체를 통해서 부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부산의 행정을 바꾸고 부산의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의 교체를 통해서 부산의 미래를 새롭게 바꾸어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박형준 후보. 좀 전에 제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돈과 금융과 투자 그리고 기술과 산업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재가 없이 이 부산에 기업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산이 살기 좋아야 우리가 돈도 가져올 수 있고 기업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여기서 많은 인재들이 머물고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우리 부산 시민 한 분 한 분이 여기에서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내가 문화적 향유를 어디서나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어디서 가든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천국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기반을 15분 도시를 통해서 확고히 갖추어서 정말 여기 부산이 좋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곳에 태어나고 싶다는 말씀들이 시민들 사이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예.
예, 이번에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 국토 균형 발전 또 지역 분권 이거는 오랫동안 이 부산을 포함한 지역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은 이 지금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주역이시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이 만약 부산 시장으로 다시 당선되신다면 부울경 메가시티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먼저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제가 5+2 초광역 경제권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이 작년에 되었을 때 김경수 지사가 메가시티를 주창하고 있어서 제가 적극 거기에 호응을 하고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은 행정통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안 됐죠. 그래서 부울경도 서로 간의 이익을 중시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부산이 많은 걸 양보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자치단체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저는 메가시티를 부울경이 함께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70개 과제를 선정을 해내고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35조의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메가시티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부울경이 함께 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다 보면 그 효과를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 부울경 주민들이 메가시티를 더 찬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에 변성환 후보입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 권한 대행을 하면서 경남 김경수 지사 그리고 울산의 송철호 시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 시작을 한 바가 있고요. 그 결과물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출이 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난 4월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결과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우리 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대 과제를 선정을 했고 내년에 당장 예산이 필요한 30대 선도 과제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은 무엇보다 현 윤석열 정부가 그 실천 약속 그리고 이행만 철저히 하면은 그것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요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경남이나 울산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약간 반대 의견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은 다 찬성 협약을 맺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이번에는 가덕 신공항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단답형으로 해주겠습니다. 변상은 후보께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 가덕 신공항 개항 2029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형준 후보. 네, 저도 반드시 30년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2035년에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해법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 테니까 이에 대한 평가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국토부가 사타 과정을 통해서 2035년을 목표로 가덕 신공항을 개항하겠다고 제시한 부분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주의 그리고 전형적인 국토부 항공 마피아들의 농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2030년 엑스포 전에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현 정부도 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9년에 개항을 하는 이유는 2030년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항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타도 면제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님. 네, 지금 변성환 후보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국토부 사타는 용역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 회사들의 중간 보고가 비공개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국토부에 계속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거 35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가 2030 엑스포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국토부 입장에서 지금 뭐 그런 항공 마피아라든지 국토부의 이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작용을 했겠지만 용역은 용역 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용역 결과를 함부로 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대안을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 국토부 장관까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잘 만들어내면 29년, 30년까지 가능한 대안을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2029년까지 개항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어떤 로드맵을 혹시 갖고 계신지 이 박 후보님 먼저. 예. 저희가 이제 이미 두 가지 대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하나는 행정 절차를 과감하게 단축하고 압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 계획을 하면서 기초공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공법 이 공기 단축을 위한 방법, 예를 들어서 매립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절삭을 하면서 바로 매립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가까스로 30년에 맞출 수 있다는 하나의 대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플로팅 방식으로 이거를 세계 최초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추진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과학적, 기술적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여러 이 전문가들과 인수위 안에서도 계속 토론을 진행해 와서 저희 나름대로는 잠정적으로 이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결국은 과학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토부와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하면 공기를 훨씬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변성환. 뭐 가덕신공항 로드맵과 관련돼서는 제가 권한대행 시절 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가덕신공항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4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2029년에 완료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박 후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지금 국토부는 35년도에 이렇게 개항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빨리 땡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절차는 얼마든지 땡길 수 있다고 봅니다. 공법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제시한 제가 이제 권한대행 하면서 기존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방향을 어떻게 공법에 맞추어서 변경시키냐 하는 문제가 저는 해결의 방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새로운 공법을 다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우리 부산 시민들께는 새로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고 이게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뒤에 토론 과정에 있을 때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대로 해법에 조금 두 분의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 후보님 한 번만 더 반론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우리 변성환 후보가 우리 로드맵이 부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그건 부산시가 제시한 로드맵이죠. 이번에 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나온 로드맵은 그게 확 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부산시 안이 오르니까 무조건 이걸 따르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도 기술적 검토와 행정적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 공항의 위치도 상당히 바뀌었어요. 원래 부산시가 제시했던 것보다도 훨씬 바다로 많이 나갔고 뭐 그런 이유가 있죠. 용역한 쪽에서는 그렇게 변경한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정치적으로 정쟁화해 갖고 되니 안 되니 이런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 정말 how to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그 전에 우리가 주장했으니까 그 주장한 대로 하면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나온 것도 국비를 들여서 용역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를 바꾸고 또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토론이 필요하고 그만큼 충분한 논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또 방안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하던 대로 하자. 이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변호부 하실 말씀. 이게 시간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아, 1분이라 해서 예. 저는 굉장히 착실하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용인할 수 있다면 저도 뭐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항 문제에 있어서 해법에 있어서 그냥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 부산이 이래 제시했으니까 따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제시하는 플로팅 공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언론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래 따지면 그냥 따르라는 소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던 시에서 제시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좀 틀면은 공기에 맞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또 나중에 또 혹시 주도권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원전 문제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원전 문제는 특히 부산 시민에게 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두고 최근에 뭐 중앙 정치와 수도권 중심으로 보는 것은 뭐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 당장 핵 폐기물 처리 문제부터 그렇습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서 원전 정책이 뭐 이른바 친원전으로 좀 바뀐 듯한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성환 후보. 저는 원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방향, 탈탄소 문제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가가 되겠다는 목표 이런 부분에서는 100% 찬성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원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당장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월성 3, 4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제가 제기하는 부분은 그런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거대 담론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안전이 직결되는 고리 2호기에 대한 배로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박형준 후보. 이 원전 문제는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에너지 안보나 안전에 대한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안전에 관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면 이 과정을 관리하는데 에너지 믹스 정책을 쓴다 그러지만 사실 초기에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씀으로써 실제로 원전 이용률도 확 떨어지고 월성 1호기처럼 다 국가 돈을 들여갖고 하는 걸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을 해서 이 문제를 만들고 또 원전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그런 면에서 무너뜨리고
또 여기서는 원전 안 한다 그러면서 해외에는 원전 수출하려고 하니까 원전 수출이 될 리가 없죠. 그런 어떤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새로운 계획을 갖고 이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정쟁화해 갖고 그냥 단순하게 찬반 논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심리적 그 공포감에 의존한 탈원전 정책을 반복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그 미리 고지해드린 공통 질문 마지막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이 준비한 공약이 많으실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공약 2개 정도만 소개해 주셨다면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준 후보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의 신산업과 이 새로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전도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고 단순히 그런 국책은행이 들어온다고 해서 부산에 금융이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은행이 들어오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투자금융공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매개로 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고 거기 투자공사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이 정책금융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금융을 선도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블록체인 특구가 돼 있지만 블록체인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공이 담보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부산에 만들 것입니다. 변성환 후보. 뭐 공약 많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 후보께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금융이나 산업 경제 체질의 변화 이런 건 다 중요합니다. 뭐 저희들도 다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덕 신공항의 2029년 기한, 뭐 제가 1호 공약을 발표한 거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삶이 제대로 행복한 그런 소소한 작은 행복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정말 바라는 거는 하루 한 끼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공약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청년 기본소득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청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이라고 해서 경기도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살가운 공약, 정말 시민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공약을 제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리 고지해드린 공통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적석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자 저희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국제신문 여론조사에서 이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지지율이 30.8%,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59.3%, 이 지지율 차이가 28.5%포인트로 좀 차이가 좀 많이 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변성환 후보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저는 뭐 그런데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특히나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영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많이 숙여 있는 샤이 저희들 지지층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지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저는 계속 진정성 있게 시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리고 제 능력, 제 인물 이런 걸 제대로 알려드린다면은 그거는 뭐 금방 열정할 수도 있고 선거라는 거는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먼저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변 후보 말씀하신 대로 조사는 조사일 뿐입니다. 선거는 결국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를 지지하는 시민들께서 박형준이 이길 거다. 그러니까 뭐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부산을 바꾸는 기회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박형준을 당선시켜서 부산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자.
그러기 위해서는 꼭 투표를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을 투표율로 또 득표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는 국제신문이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부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자에게 10분씩 주어지겠습니다. 시간은 질문, 답변 시간 모두 포함해서 10분이시니까 이 주도권 토론은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시간을 알아서 안배해서 쓰도록 마음껏 쓰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토론 내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그럼 10분씩 각 시간은 각자 10분씩이고 1분 남으면은 종이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선 박 후보님께 조금 여쭈고 싶은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을 이끌어내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당연한 도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소통과 관련 논란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박 후보님의 밀실행정이나 깜깜이 행정에 대한 지적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박 후보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만 가덕신공항 문제와 관련돼서 국토부 사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35년 개항을 하겠다는. 그런데 중간보고가 작년에 2021년 10월경에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박 후보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결과보고를 다 들었다. 그때부터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가덕신공이 어떤 과제입니까? 모든 언론 그리고 우리 지역 시민사회와 같이 이루어냈던 그런 성과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국회의원들도 다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사타 결과를 발표하는 날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과제는 그냥 밀실행정처럼 알고 숨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할 게 아니라 오픈해서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같이 항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우리 변성환 후보가 행정 달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행정이 지켜야 될 기본 준칙을 함부로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중간보고 결과를 제가 안 것은 금년 초고요. 작년 10월 말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비공개, 국토부가 갖고 있는 비공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 대선 국면 속에서 우리가 또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알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훨씬 국토부에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알려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비공개 원칙의 중간용역 보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이걸 이슈화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덕동항은 아시다시피 이게 수도권의 반대 논리라든지 또 35년까지 이게 되는데 그거를 미리 예타도 면제받기 전에 그걸 이슈화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어야 되고요. 우선 무엇보다도 행정이 비밀 원칙을 갖고 있는 보고서를 우리가 폭로를 하고 그걸 갖고 이슈화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폭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론의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숨어서 이렇게 플로팅 공항을 만들겠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는 거는 그거를 이제 결과를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언론에 박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거 보면은 21년 10월경에 중간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밀실행정 깜깜이 행정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2030년 엑스포 문제가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금년 9월 달에 이제 정부가 유치 계획서를 야이 국제 박람회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유치 결정에 있어서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2029년 가덕 신공항 계약 문제가 그 내용에 들어있는지 그 단답형 형식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유치계획서를 쓰고 있고요. 그 유치계획서를 9월 초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공항 문제에 대해서 그 유치계획서 안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아니 그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무슨 뭘 봤다? 아, 유치계획서 안에 가덕 신공항 계약 문제가 유치계획서는 들어있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제출을 하고 6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번역 작업 이렇게 하면은 아직 못 보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우리 변성환 후보가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그러니까 것은 동시에 유치계획서에 네. 유치계획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유치계획서는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쓰고 있는 거 유치계획서를 압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를 왜 제가 못 보셨단 말씀이시죠? 봐야 됩니까 내용을? 봐야 그 됩니까? 내용의 그거 말고 요소들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 행정을 시의 하셨든지 억지를 핵심적인 과제이기 부리세요.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과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담긴지도 아직도 못 보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시에서 잠깐만요. 시에서 정보 유치단에 엑스포 유치단에 시의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못 봤다는 거는 저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 또 두 번째 이 유치계획서 안에 교통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후보님께서는 2030년 전에 어반 루프를 가덕 신공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교통순환으로 이게 엑스포에 관련돼서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반 루프는 또 들어가 있습니까? 제목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변성환 후보께서 진짜 행정 달인답게 좀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치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요소들을 다 선정을 하고 그 지표를 선정하고 그 내용들은 제가 알죠. 근데 유치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걸 봤냐 안 봤냐, 작성이 완료되면은 그 내용들이 충실히 들어갔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억지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반루프 2030년도에 올해 9월 달에 유치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고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지난한 기간 동안의 용역을 많이 해왔는데 그리고 시에서 파견이 나가 있어요. 저 유치 지원단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주제가 담기고 어떤 숙박시설이 담기고 하는 것은 시에서 시장이 그걸 지금까지 마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에서 만들어진 건 나중에 보고 결과만 되면 제가 보면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투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취지는 29년도에 가덕 신공항 계약 문제라든지 박 후보께서 약속하신 어반 루프는 거기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지. 우리 어반 루프도 박 후보께서 작년 보궐선거 때 후보 때 제1호 공약으로 말씀하신 거고 20년 계약인데 그런 중요한 교통편이 유치계획서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포함 안 됐다고 누가 얘기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들어가요? 어반 루프까지 다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당연히. 네. 그거는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국토부가 6월 달에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박 후보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반 루프도 유치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결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저기 답변 기회는 우리 주도권 토론 하시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네.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 조금 또 말씀하시는 취지는 참고로 밀실행정이나 깜깜이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15분 도시 컴팩트 시티와 관련돼서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이렇게 원도심에 침체된 그런 상황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컴팩트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15분 도시라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아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행정에서 설계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공감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그만큼 어디에 녹아내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과연 우리 후보님께서
시장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걸 했는지 해야 되는 의문이 제가 하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답변을 요거를 뭐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요. 시범 도시 그 밀실행정, 깜깜이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부산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뭐냐, 그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반루프와 관련돼서 저는 교통난 해소인지 이게 과연 해외 여행객 이동 수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 주도권 토론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아, 1분입니까? 예, 1분 남았습니다. 아, 저는 아까 예, 한번 예. 그래서 제가 우선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면 되고요. 어반루프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노선이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가덕 신공항까지입니다. 이걸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게 해외 여행객 이동 수단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영도에는 도시철도가 없다고 영도 주민들이 난립니다. 지금 강서에도 없다고 난리고요. 저기 기장에도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없다고 난리인데, 이런 도시철도를 그 돈이면은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그걸 놔주는 게 급선무지, 아니 해외 여행객도 그리고 기술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거를 제1호항량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주도권 토론 박형준 후보께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엑스포 위치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부산시가 들어가야 될 지표와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와 그런 것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은 제가 알죠. 근데 유치계획서를 지금 대행사가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근데 쓰는 과정에 왜 그거를 보고를 안 받고 그 일일이 관여를 안 하느냐, 이걸 밀실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도대체 우리 행정을 잘 아시는 우리 변성환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반루프와 관련해서 지난번 TV 토론에서 이 어반루프의 국비 용역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계세요? 국비 용역이 전혀 없다고 제가 얘기한 적은 국비 용역이 전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반루프에 시비 들여서 하는 거 시장 말 다 들어주지, 그 국가에서 인정한. 저는 그때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사타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사타는 부산시에서 시의회하고 협의 반품하는 사타의 용역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요. 시만 용역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작년 말에 저희가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어반루프도 지금 신교통수단으로 용역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시에서는 아닌가요? 그게 국비 2억 5천만 원이 태워진 겁니다. 국비가 태워졌다고 국비가 어반루프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비판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아니 근데 잠깐 제가 여쭤보고 아니 싶은 게, 그거는 나중에 예, 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반루프를 관광객용이냐 교통수단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통수단이자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용도죠. 지금 그 기장에서 가덕도까지 가는데 우리가 20분짜리 초고속 교통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지금 해운대와 기장의 교통 문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동시에 관광객들이 이게 명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그 지하철 놓는 것보다도 공사가 간단한 게요, 대심도로 하기 때문에 대심도 기술이 부산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고, 대심도는 아시다시피 공기가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다는 거고, 그 대심도 터널 안에 어떤 교통수단을 얹을 것인가, 이걸 지금 용역 중이에요. 제가 최초에는 하이퍼튜브를 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2030년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두바이하고 아부다비 사이에는 지금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꼭 200km밖에 50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꼭 그런 하이퍼튜브를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활용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15분, 20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트럼이라든지 자기부상열차라든지 전기열차라든지 이런 걸 지금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계획서에 그런 계획을 반드시 넣을 겁니다.
그 무슨 근거로 안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아니 전혀 그럼 해저 모르겠고요. 터널 만들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대심도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왜 갑자기 하이퍼튜브에서 그러니까 어반 아니, 루프라는 그러니까 하이퍼튜브 우리 공약에서 저 변호사님 왜 갑자기 잠깐만요. 받으러 제 해저 말씀 터널을 들어보세요. 만들겠다는 걸 공약이 들어서 그렇지. 다른 후보의 공약을 비판을 하시려면 면밀히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그건 대심도로 놓겠다고 했어요. 대심도로 놓겠다고 했고 지금 용역도 대심도로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반 루프에 관해서는 이미 민자 기업들이 자기들이 민자로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복수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아니 말씀을 확인이 드리면 아니고요. 되고요. 지금 후보님 시민들께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초에 보궐선거 때 틀림없이 하이퍼튜브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셨고 국토부에서 R&D 사업으로 용역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신기술로 하이퍼튜브를 2030까지 하겠다고 용역 공모를 받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나와서 가지고 이 오케이, 기술을 자, 부산에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무슨 얘기를 취지인지 했는데 알겠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해저 말씀을 터널 드릴게요. 대심도 얘기를 하시면은 시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저 그건 변호사님,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변호사님 하시는 거죠. 작년 토론을 오늘 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하이퍼튜브를 대심도로 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이퍼튜브는 변경 가능해요. 제 목적은 과덕도 공항의 공항 경쟁력을 위해서도 도심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하자. 그 방법은 대심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 대심도에 하이퍼튜브를 놨으면 제일 좋겠다는 게 제 당시에,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를 아니, 당시에 대심도에 잠깐 좀 하이퍼튜브를- 얘기를 듣고 하세요. 10분 동안 그거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심도에 놓겠다고 하는 걸 작년에 제가 공약을 했다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 그걸 확인 안 해보고 자꾸 우기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변성환 후보가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좀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작년에 질문을 받은 바가 있어요. 여기 답변을,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핵심이 세 가지라 그래요. 그린 아파트 탄소 제로, 콘센트 뽑기 운동, 전기 절약하고 불 끄기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런 인식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해나 또는 그 복합적인 부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기 절약하고 불 꺼 갖고 지금 에너지 문제가 되겠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산이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전기 공급이 원활하다는 건데, 그 전기 공급이 원활한 그것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원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전을 안전 문제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과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단순히 시민들이 불안해한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 갖고 상대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무조건 고리 이용이 안 된다, 이 얘기부터 하고 나오는 게, 그게 행정의 달인이 할 얘기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하세요. 예. 네, 제가 앞서 우리 박 후보님께서 작년에 제가 콘센트 뽑기 에너지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화두만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얘기 중에 말한 몇 마디 단어를 가지고 전체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 이런 거를 폄하를 해가지고 그 정도 정책 가지고 에너지 전환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참 1분 동안 답변을 하는데 그 단어 안에 다른 공약들을 얘기를 못했다고 해서 그걸 마치 그것만 공약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치기 아까 엑스포 그 부분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게 제가 또 이 기회에 한번 또 말씀드리면 엑스포 유치기에서 보고 관이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고했느냐 관여 안 했느냐 그거를 물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사실을, 그 내용에 가덕 신공항 문제라든지 어반 루프의 문제가 들어있는가를 아시느냐를 물은 겁니다. 저건 누가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는지 안 아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교통수단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물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주도권 토론. 예. 시간 2분 남았어요. 예? 시간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습니까? 네. 제가 2분 예. 남아 있어요? 예. 네네, 남았어요. 근데 왜 아까 그 1분 끝내라고 그래? 아니. 제가 2분 예, 남았으면 예, 그럼 예. 거기에 대해서 예.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거하고 보고를 작성 중인 계획서를 보고를 받는 거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아직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을 늘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가 계시겠지만 시민들께서 저를 시장으로 한 번 더 선임을 해주시면 가덕도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왜 자꾸 에너지 믹스, 에너지 전환 문제를 얘기하냐면 부산이 앞으로 부산에는 대산업 단지가 많고 또 새로운 산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함으로써 전기료가 엄청나게 지금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에만 지금 7조를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기료를 낮게 유지를 하면서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원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책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전이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과학적 안전, 그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원전 안전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이미 2022년 3월 말에 신고리 2호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과학적 안전이 보증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기초 위에서 공론화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퇴임 직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원전을 기저원 전기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5년 결과에 대한 저는 성찰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도권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그 보충 질문과 답변, 혹시 주도권 토론 시간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하실 말씀이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각자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성환 후보 먼저. 저는 좋습니다. 이게 다음에 또 토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내로남불 문제 한번 좀 지적하고 싶어요. 며칠 전에 부산의 모 언론사의 지면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박 후보께서는 저한테 권한대행 시절 때 코로나 상황도 이렇게 심각한데 그걸 다 던지고 정치에 입문을 했다고 해서 사상 초유의 시정공백 사태를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언론 지상에 보고 참 어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요. 권한대행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행정부시장 하고 있는 분을 서울에서 모셔와서 바로 공백이 없도록 했는데 권한대행 그만두고 난 뒤에 4월 7일 보선까지 부산시정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지금은 우리 박형준 후보는 시장 그만두고 지금 부산시장 권한대행 체제 아닌가요? 왜 저는 되고 공무원 출신은 출마하면 안 됩니까? 왜 저는 되고 박형준 후보는 권한대행 맡겨놓고 하고 이게 무슨 내로남불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가 마땅치 않으면은 박 후보께서 그냥 시정 끝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출마 안 하시고 6월 1일까지 계속 하고 그리고 7월 1일인가요? 아마 출범이 되기까지 이어서 공백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면 될 일을 저의 권한대행 체제 때 시장 출마를 가지고 마치 사상 초유의 시정 공백 사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대신을 하겠습니다. 예, 박형준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덕도 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가덕도 공항 문제는 저는 우리가 토론의 초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가덕도 공항을 2029년, 2030년 엑스포 이전에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가덕도 공항을 단순히 공항 하나로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것을 단순한 여객 공항이 아니라 물류공항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 물류공항을 또 그 주변의 새로운 산업단지와 연결을 해서 부산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플로팅 공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의 리더십은 가능성이 50% 내지 60% 있다고 하면 끝까지 한번 그걸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상 플로팅 공항을 가덕도 공항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최대 건설 기업 또 거기 최대 연구원 또 이쪽 조선 해양 플랜트 쪽에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도 지금 1km에서 120m짜리 폭의 가상 플로팅 공항이 만들어져서 이미 비행기들이 많이 이착륙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면 세계 최초로 이런 플로팅 공항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해상 스마트 시티 그 기획과 연결을 해서 정말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혁신의 리더십은 새로운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부산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각자 1분씩 드리겠습니다. 변성환 후보 먼저. 네, 예. 오늘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토론회를 잘 지켜보시리라고 봅니다. 오늘이 고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그립습니다. 제가 모셨던 분으로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생 문제만 얘기만 들으면은 내한테는 아픈 송곳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민생을 잘 챙기는 정말 시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시장 후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바다는 거센 파도도 있지만 도도히 흘러가는 조류도 있다. 지금 민심의 파도가 거세서 우리 민주당을 흔들고는 있지만 민심의 조류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물의 교체를 통해서 저 변화가 저 변성환이 반드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태어나는 부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작년 제가 시정 이후에 그 공약으로 내건 것 가운데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95%입니다. 저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일로서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다시 태어나도 또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부산에서 살고 싶고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산에서 살고 싶고 정말 즐거워서 부산에서 살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부산에 살고 싶고 공기가 쾌적하고 그리고 미래로 향해 달려나가는 역동적인 부산이 좋아서 다시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1년을 4년 같이 일했습니다만 앞으로 4년을 16년 같이 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신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제신문이 마련한 맞짱 토론 잘 보셨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투표할 후보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